정부가 군산항의 외국 선박 환적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남 광양항의 외국 선박 환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려고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비에 도움이 되는 수혜 학생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가 어렵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삼성 투자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산항의 외국 선박의 환적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군산항의 화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남 광양항의 외국 선박 환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움직임이어서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군산항을 죽인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 물량은 30만 대가량입니다. 군산항은 이런 자동차 환적을 통해 지난해 120억 원을 벌었습니다. 카보타지 정책은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어서 군산항의 외국 선박 환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만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국 선박의 환적이 암묵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외국 선박의 환적을 원칙대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광양항의 경우 3년 동안 예외를 둘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환적이 전남 광양항으로 몰려 군산항, 목포항, 평택항, 울산항은 물동량이 급감해 고사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군산항의 물동량이 19%가 줄어 매년 120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 오는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50억 원을 들여 만든 군산항 자동차 야적장을 놀리게 됩니다. 완적 화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저희 군산항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의 그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꼭 어떻게든지 막고 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압박해 외국 선박의 환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이 광양항에 특혜를 주고 군산항과 목포항, 평택항과 울산항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삼천동 한 내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새로 교체한 상수도관과 노후 상수도관이 만난 지점이 터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에 나선 전주시는 단수 구역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급수 차량과 생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KCC가 연고지 이전을 검토한 배경이 된 전주 실내체육관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전주 실내체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9월 말까지 보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1973년 지어진 실내체육관은 지난 2014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안전점검에서 구조적으로 안전엔 문제가 없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은 평균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새로 뽑은 직원은 444명. 전북 출시는 15%인 67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5개 기관별로는 채용 비율의 차이가 큽니다. 전기안전공사가 19%를 뽑은 반면 국토정보공사는 단 1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간 채용 비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21%에 이른 반면 충북, 울산 등은 10%도 뽑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고 지역과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시장군수 12명이 이를 개선해달라고 결의했습니다. 법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채용 비율은 35% 이상으로 못 박자는 겁니다.
해도 지역도 12개 기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고 그저 뭐 수의나 쓴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밖에 안 돼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건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 혁신도시의 시장 군수들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의 당론 채택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학생들이 체감하는 반값 등록금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학비에 도움이 될 만큼 국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4년 전 도입됐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일본이 학생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 7, 8분위 학생들입니다. 학기에 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데 이들에게 반값 등록금은 남의 일입니다. 두세 명 정도 한 반에 있으면 그 정도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이제 7, 8분위 학생들이라 많아야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교내 장학금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학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장학금이 성적보다는 대부분 복지형에 치중됐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유가 달라지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방법도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특정 대상이 아니면 못 받기 때문에 조금 실속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학과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나눠 먹기식이 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정부는 국가 장학금 도입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학자금 대출도 크게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 절반 이상 대학생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의대 폐과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는 교육부가 개인 비리로 사학을 부실하게 만든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두 기관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교직원과 시민 등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밝힌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모였지만 삼성 투자 문제는 논의 안건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조찬 간담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종남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삼성이 새만금 투자가 어렵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여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 투자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과 첨단 시설 원예 투자 유치에 대해서만 논의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새만금의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스마트팜 투자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설립한 정부 기관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사업의 개발과 관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 계획이 백지화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도 기존에 맺어진 MOU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철회를 따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새만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면서 새만금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오래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익산, 군산의 경유 청소차 129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고 공공기관과 유치원 등 민간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을 장착하는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9차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송화진 노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세 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탄소 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과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 등 3건을 새로운 협력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서해안 철도와 인사교류,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등 10건의 기존 협력 과제 가운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과 광주 영어방송 확대 등 2건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손 돕기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의 봉사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단하게 여문 양파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종일 앉아서 양파와 씨름하다 보면 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800여 명의 육군 부사관학교 군인들이 훈련 시간을 쪼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날씨도 덥고 훈련도 많은데 이렇게 농가에 나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한 양파를 척척 차에 옮겨 실은 장병들은 밭에 남은 폐 비닐까지 모두 치운 뒤에 다음 농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도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집에 사과 농사를 못 도와드려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제 대민 지원을 나와서 이제 양파 일손 돕기를 해서 좀 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일손이 없어 소화까지 미뤘던 농민들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고구마 밭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끝낼 것을 금년에는 지금 5일째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은 저희들은 뭐 엄청 고맙죠.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는 농촌 지역이 군인들의 일손 나눔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과 부안군이 지난달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정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은 완주군과 부안군은 재난대응 훈련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군에서는 군산시와 진안군이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은 중간등급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안군청 재무과와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이 발주한 하수 종말 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안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47살 권모 씨를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지난해 놀러온 노인 4천여 명에게 홍삼 음료를 당뇨와 혈액순환 등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25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위조한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이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부실하게 심사한 협회 전 직원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 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31.7도, 전주 29.7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